자, 한편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을 임명한 이후에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최선원 논설위원. 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무위원들이 일부가 굉장히 고성까지 내면서 반발했다고 하던데 마치 국무위원의 비공개 내용이 속기록 쓰듯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매체들이 그날의 이제 상황들을 재구성해가지고 오늘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사람들이 고성을 내고 반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 계엄 해제된 다음 날 국회에서 사과할 때 국무위원들이 혼자 앉아서 사과하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야와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라고 물었고 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도 월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이제 내가 혼자 고민해서 내린 결단이고 월권이라는 건 알지만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해서 이 고성에 오가는 게 있었고 이후에 이제 자리를 피한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최상목 대행에게 이런 내용의 비판을 한 사람들이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유철환 국가권익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했다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이 김한섭 환경차관 같은 경우에는 창피한 줄 알아라라고 면박을 준다든지 태열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불가피한 결정 아니냐라고 일부 국무위원들과 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때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사전 협의 없이 사실은 임명을 보류한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럼 저분들이 그러면 그 사전 협의 안 했던 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다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자 김재혁 전 최고. 일단 국무회의라는 것은 심의기구지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결정을 못할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한 항의가 나왔던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최선호 논설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그럼 한덕수 대행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왜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냐라고 그때 항의했나요? 그러시지 않았고 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내리겠다고 국무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정상적이라면 그 앞에서 당장 저는 사표 쓰겠습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으셨어야 돼요. 모두 함께. 만약에 저 국무위원들이 그때 참석했던 11분의 국무위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막아섰다면 아마 그런 비극적인 사태는 없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무회의에서 과연 얼마나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 갈등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외로운 상태입니다. 이 굉장히 힘든 역사적 분기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원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지금 대행이 결정을 내려주신 것은 역사적 결단으로 훗날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2명이 추가로 임명된 것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항의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항의하고 있는 분들이 면면히 봐도 사실상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극우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고 김태규, 이완규, 미철환 등은 다 사실 국무위원이 아니기도 하고
항의할 지금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들 또 윤석열 씨와 대통령 뭐 서울대 동기, 법대 동기 아니면 사시 동기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언을 스스로 기피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최상목 대행이 2명이라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명 또한 이거는 사실 정당의 추천이 아닙니다. 국회가 의결한 사안이고요. 헌법재판관에 대한 구성은 삼권분립에 기초해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 국회 추천, 대법원장의 지명 명확하게 이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추천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은 이 대행이 왈가왈가 또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 대상인 헌법재판관들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명도 추가로 빠르게 아마 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인정될 거라고 보고요. 이 2명에 대한 취사 선택한 것은 현저히 심히 우려할 사안이지만 저희도 정말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선호 선생님. 일단 헌법재판소가 6명 체제에서 8명 체제로 전환된 만큼 일단 탄핵 심판이 갖고 있었을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 6인 체제로 심리는 시작할 수 있는데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이 1명이 있다. 네. 이게 알려지면서 과연 이제 최종 결정까지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나가고 있는 전략 자체가 걸 수 있는 뭐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 기술적으로 걸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논란을 다 지금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헌재가 7인 체제가 아닌 그 6인 체제로 이 어떤 그 인용 결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불복할 가능성, 상황을 복잡하게 끌고 갈 가능성 이런 게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8인 체제로 된 것 자체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인 체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굴러갈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마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인이 있는 편지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 헌재의 그 탄핵 심판 절차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실은 증인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 증인을 90여 명 요청해가지고 36명이 증인이 채택이 됐고 결국 그중에 25명 증언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차가 결국 92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번 내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씩 헌법재판관들이 그 평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당장 매일 들어가겠다. 이렇게 바로 투입돼서 매일 들어가겠다 이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빨라질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탄핵 심판 전망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한 반발이 아직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참모들 집단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 새해 첫날인 어제 현충원 참배를 마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뭔가 말을 하자 최 대행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걸음을 멈췄는데요. 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때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 실장의 사의를 반려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정부 시무식에서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의 저력을 믿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부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 최선호 논설위원.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정 비서실장 측은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의를 수용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의를 반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약간 혼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제 3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계속 사의를 표명을 하니까 최상목,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모든 참모진들이 힘들어하면 실장만이라도 수용해야 하는 거냐라는 말을 했었다는 거고, 네. 이거를 이제 사의 수용으로 정진석 실장은 이제 이해를 했었다는 건데, 네. 다시 전화해서 이제 사표 수리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라라고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럼 과연 정진석 실장이 출근을 할 거냐 말 거냐, 네. 이게 관심이었는데 출근했습니다. 지금 그래요? 출근했고요. 그리고 그 수석들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사표 반려해야 된다, 자제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의 표명 부분은 약간 일단락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취재 기자들 취재의 결과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저 사의 표명하는 거를. 그래서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제 취재 결과는 네. 일단 나오는 얘기는 여권 관계자 혹은 뭐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오는 얘기는 이게 국정 마비로 이어져서 야당에게 어떤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형태의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의 표명은 일단 일단락되는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자 김재욱 최고위원은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세요?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의가 굉장히 강경했거든요. 그래서 나 내일로 안 나가 이렇게 주변에도 얘기했다고 그러고, 심지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 참모진의 사의를 그냥 그만두도록 만약에 권고를 한 거라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나가지 말라고 이제 권고를 했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분들은 이제 자기의 방패막이는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방어막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을 경우에 진짜 본인이 다 고립무원지경이 되고, 그 지금 만약에 지금 대행이 다른 사람들을 다 임명을 했을 때 중립적이거나 혹은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비서실에 채워질 경우에 뭘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상황을 견뎌내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제든지 공격 앞으로 할 때보다 퇴각할 때가 질서 정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지금 비서진들이 일괄적으로 사퇴를 하겠다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임명돼서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의해서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명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당에 있는 분들 혹은 그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각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책으로도 씌워지고 그럴 겁니다. 그 앞으로 이런 모든 안개가 가라앉은 다음에 비춰질 자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감정이라든가 당장의 이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나의 이 행동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께서는 이번에 청와대 참모진 사의 파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의 고위급 인사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한심합니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혹은 비상계엄이 해제됐을 때, 혹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그때가 차라리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 참모로서, 고위급 참모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했어야지, 대행이 당연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사의 표명한다? 정말 지금 본인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은 뭡니까? 헌법재판이 뭐 다른 헌법소원을 지금 방해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란죄 혹은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해하겠다는 이 7인 이상 체제를 만들지 않고 제대로 된 헌재 구성을 하지 않게 방해하고자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소 내란 공범 또는 내란 방조범이 혐의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만약 윤석열 씨가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사퇴를 만류했다면 그건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지금 최상목 대행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외압을 행사하면서 국정 운영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 키를 아마 쥐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디 정진석 실장의 사퇴 사의 표명은 저는 최상목 대행은 아마 수용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정진석 실장이 중간에 껴서 또 다른 범죄를 행하지 않게 하는 그냥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빠르게 정진석 실장에 대한 사의 표명은 사의는 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의 파동이 일단락됐다고 아마 좀 전에 최선원 논설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다행 아닙니까? 어쨌든 청와대 참모진도 특히 외교안보실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탄핵이 뭐 4월 18일 이전에 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사실은 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 정도 남은 거죠. 100일 정도 남은 기간인데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저희가 거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그동안에 윤 대통령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잘못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적어도 공직자라면 이 공짜가 붙은 것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사적인 분야가 아니라 공적인 그런 처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뭐 아니 나 좀 수틀린다고 해서 사표 내고 그냥 떠나버리겠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러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탄핵이 야당이 탄핵이라는 덫을 놓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 안으로 휙 뛰어들어서 나는 여기서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되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 같아서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금 대통령실의 공직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 또한 역사적 책임 또한 명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선택적 임명,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 추후 대응은 없을 거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사전 논의가 좀 있었나요? 이미 뭐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전에 논의 여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최 권한대행께서 그 결정을 했으면은 헌법 원칙에 부합이 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의 그런 의사를 발표한 것은 좀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만 또 국정은 안정이 되어야 되고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럼 헌재 재판관 임명되는데 거기는 추가를 계획하신 게 최상목 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십시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상권 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입니다. 국회의장께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 준 만큼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십시오.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하여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고발 사유 및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좀 따져보면 최선원 논설위원, 네.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여야 합의가 되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마은혁 후보자는 합의가 안 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약간씩 조금 엇갈리고 네.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합의가 된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여야 1명씩 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하자라는 네. 게 이제 국민의힘의 당시 요구였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의석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그 3명 할 때 여야가 이제 의석 차이 얼마 안 날 때는 협의해가지고 합의해서 하는 그런 식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민주당 그리고 여야 간에 지금
솔직히 그동안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밀어붙이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정당하게 그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고 사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11월 22일인가요? 합의가 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와 그 국회 표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3명 중에 2명만 한다라는 건 사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아마 국회에서도 우원식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권력 분립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보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민변이나 김정한 변호사가 또 개별적으로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다 임명하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전원 재판 회의에다가 이걸 회부를 했어요. 그래서 헌재도 이 부분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던 차에 2명 임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8인 체제에 일이 많아서 과연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고 이 권한쟁의 심판 절차까지 갈지 말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적극적인 어떤 권한 행사를 했다라는 네. 비판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도 여야가 합의가 돼 있는 후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추천은 어찌됐건 논의는 정당이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국회 구성은 300인 중 100인이 여당, 108명이지만 100인 정도가 여당이고요. 200인 정도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2명의 몫을 배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입법부가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추천하는 절차는 이미 다 거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이미 본인도 여야 합의로 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라고 발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장이 중재하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던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자신 있게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고요. 저는 아마 이 부분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아마 임명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최성목 대행이 약간 기계적 중립 등을 약간 포지션을 취하면서 한 명을 제외한 것 같아 보이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도 월권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이 본회의 의결, 입법사항, 사실 입법권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권한쟁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권한쟁의가 인용이 되면 아마 최성목 대행도 이 부분까지는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현재의 심판이 얼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러 합의에 이른 절차와 또 합의를 했다라고 언급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과 영상, 공개 발언 등이 다 근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술은 일단 이 마은혁 후보자의 추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이 재판관들의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새로 임명된 2명의 재판관이 추가가 되면서 헌재의 보수 대 진보 구도는 어떻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게 이제 언론에서 약간 흥미, 재미로 많이 따져보는데 네.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저기에 나와 있는 그러면 보수라고 분류된 분은 탄핵에 반대하고 기각 쪽으로 가고 진보는 인용 쪽으로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는 건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3인이고 국회가 추천해서 선출해서 하는 게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또 3명 이렇게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맥락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6인 체제일 때는 사실은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보수로 분류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렇습니다. 재판관이죠.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주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계선, 조한창 두 재판관이 합류해서 8인 체제로 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안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 또 7인 체제에서 심의해서 6인 이상이 이제 인용이든 각하든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6인 체제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일단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갈 것이다. 그리고 4월 18일 이전에는 아마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많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지금 국내에 어떤 갈등 상황이 계속 고조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정을 더 빨리 속도를 내고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 일단 국민의힘 쪽은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반대했지만 어쨌든 추가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건 뭡니까? 그냥 수용하겠다는 뜻인가요?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리고 명분상에 있어서도 이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그 이런 탄핵 같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그런 결정을 한다? 이건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반박을 하는 것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느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권성동 그 원내대표도 아침에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충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그 이전과는 약간 좀 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상적으로 이 여야가 이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자기를 앞세우지 말고 나라를 먼저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